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마치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도 꿈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날은 화창했던 어느 봄날의 아침이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와 남편의 아침을 차려 먹이고 학교와 직장에 출근시켰으며, 모처럼 날이 좋아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청소까지 끝내놓은 날이었어요. 날이 너무 좋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묵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거의 받지 않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손이 가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 10명 정도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도 그중 하나였지만 따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긴 해도 그때마다 모든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이 친구랑 함께 다니는 다른 친구랑 친했던 거지. 막상 둘이 있으면 할 말도 없고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무슨 일로 따로 연락을 했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 근처로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내가 전화해서 놀랐지. 우리 사이에 안부 물으려고 보자고 한 건 아니고 바로 본론부터 말할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다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뭐? 너 알고 있었어?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친구에게 농담처럼 꺼낸 이야기였는데 제 친구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농담한 건데. 진짜 내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너가 우리 남편 얼굴을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내가 너 결혼식도 가고 그 이후에 사진으로도 몇 번 봤지? 친구가 남편 얼굴을 기억한다 쳐도 대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제가 너무 불쾌한 표정을 지었더니 친구는 일단 진정하고 자기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라 말했습니다. 너 남편이랑 그 여자랑 골프장에 오는 거 봤어? 지난 반년 동안 최소 10번은 본 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겠니? 매번 같은 멤버 4명에 남자들 여자들이 오는데 팔짱 끼고 끌어안고 절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 이 친구는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자 자주 만나는 아주 친한 거래처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골프를 자주 쳤었는데 여동생이 둘이 있어서 골프 칠 때 머리수 맞추려고 자주 만나서 친다는 말을 저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거래처가 남편의 사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곳이고 두 사람 모두 술을 거의 안 마시기 때문에 골프만 치고 다니는 건 큰 문제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오해를 풀어야겠다 생각했죠. 아, 그거 누군지 알 것 같아. 남편 거래처 사장이랑 그쪽 여동생들이야. 원래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서 같이 골프 치러 자주 다녔거든. 이야기해준 건 고마운데 괜히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욕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리 좋진 않네. 미안해, 먼저 일어날게. 잠깐만, 나 캐디 일하는 건 알지? 내가 너희 남편 골프 칠 때 모르는 척 하고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다 듣고 내 눈으로 본 것만 전하는 거야. 먼저 일어나려고 했는데 친구가 아무런 증거 없이 이 정도로 말을 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었는데 저희 남편 일행은 제 친구가 캐디를 봐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올 때마다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은 제 친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니 본인이 지명한 캐디가 아내의 친구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리고 그 네 사람이 하는 대화 내용이나 골프가 끝나면 두둑하게 찔러주는 팁 대신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애정행각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해들었더니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그건 좀 곤란하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친구에게 이대로라면 이야기를 안 해준 것만 못하다고 나중에 꼭 살해는 할 테니 제발 증거를 포착해서 보내달라 말했습니다. 절대 너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어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로 119 구급차가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뭔가 소란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연세가 많은 노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중에 문제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서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들것에 실린 우리 아빠가 보였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가족 되십니까?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옮겨야 하니 같이 동승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근처에 살고 계셨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창백한 표정으로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들것에 실려서 의식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오셨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쓰러지신 것 같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 아빠를 보고 119에 신고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은 아빠가 심근경색이 온 상황이었고 쓰러지신 뒤로 시간이 꽤 지나 발견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간 아빠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가신 모습이 생전 마지막 기억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은 상황이었고 의료진들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진짜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슬로우 비디오처럼 재생될 정도로 시간이 꽤 지났지만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어요. 분명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셨고 평소 취미로 테니스를 즐기실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친정과 가깝게 살아서 자주 얼굴 보고 살갑게 지내던 부녀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을 듣고 집에 오던 날이라서 정말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빈소를 지키던 3일 동안 시간이 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바람을 피운다는 의혹을 받는 남편이었지만 빈소를 지켜주는 상주가 있었고 아빠와 남편의 지인들이 많이 찾아주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3일 동안 쓸쓸하진 않았어요. 아빠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제겐 마지막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보내고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너무 힘들고 슬펐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루하루 사라졌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저는 집 앞 마트에서 저녁 창거리 장을 보고 걸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한 동네 오래 살면서 저를 어린 시절부터 봐오신 분이었고 저희 아빠와 친구처럼 지내던 분이셨어요. 이제는 좀 괜찮아? 커피라도 한 잔 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슬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 너희 아버지도 너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실 거다. 근데 그건 그렇고 너 갑자기 건물은 왜 팔려고 내놓은 거야? 나야 부동산으로 밥 먹고 사니까 팔아서 수수료 받으면 좋지만 급한 일 아니면 그거 계속 갖고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네? 아빠 건물이요? 내놓은 적이 없는데. 아직 상속 절차도 제대로 안 끝났어요. 상속 절차야 산다는 사람 나타나면 큰 문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느냐 안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희 김 사장이 이야기 안 했어? 아버지 발인하고 바로 다음날 나한테 오더니 건물 내놓겠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아빠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가 건물을 내놓을 리가 없었죠.
만약에 제가 아빠의 유산을 정리한다면 건물이 아니라 아빠가 혼자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먼저 정리했겠죠.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을 하자 당황하셨고, 저희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팔아달라 말했기 때문에 이미 이야기가 끝난 줄 아셨대요. 아, 그게 팔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남편이 이렇게 빨리 내놓을 줄은 몰랐네요.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 매물 그냥 내려주세요. 혹시 저희 남편이 묻거든 아직 임자가 안 나타났다고 적당히 둘러대 주세요. 남편과 건물을 팔자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팔아달라 내놓았다고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이미 제 반응으로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신 눈치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며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관계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죠. 나중에 일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달라 하시며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나오고 있는데 단 한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드디어 이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고 나와 끝으로 가려는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퇴근한 남편을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업에 필요한 일이라 골프를 쳐야 한다며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아빠를 허망하게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말 한마디 없이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은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혼해 줄 수는 없었어요.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나 오늘 부동산 정 사장님 만났어. 그래, 그럼 이야기 들었겠네. 당신이 하도 정신이 없길래 나중에 임자 나타나면 계약하기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 사장님한테 들었으면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정말 아빠 건물 팔 거냐고 하시길래 상속 처리도 안 끝나서 곤란하다 말했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한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어차피 장인어른 건물을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뭐해. 괜히 세금만 많이 나와. 그냥 팔아서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공장 하나 더 짓자. 남편은 제가 상속받을 건물이 마치 자기 건물이라도 되는 것 마냥 떠들어대더라고요. 그 대화 속에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황망한 마음인 저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당당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사업은 꽤나 잘 풀리는 중이었고, 예전부터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하나 더 올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글쎄, 난 지금 팔고 싶은 생각 없는데? 어차피 월세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 올라가고 있으니 몇 년 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남들 하는 이야기만 듣지 마. 잠깐만, 나 전화 온다. 전화 좀 받고 올게. 남편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변에 사업하는 지인들에게도 아빠의 건물을 판다고 이야기를 쫙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 전화도 건물 위치를 물어보는 전화였고, 남편은 입에 침까지 튀겨가며 그 건물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열과 성을 다해 설명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힘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제 눈앞에는 선한데 남편은 한 치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갑자기 제가 아빠를 떠나보낸 순간들이 떠오르며 진짜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줘야겠다 싶었죠. 며칠 후에 친구를 다시 만났고, 친구는 사진 수십 장과 녹음 파일 몇 개가 들어있는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자긴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며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냥 저한테 최근 나쁜 일이 연속으로 생기는 바람에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고, 절대로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언제든 답답할 땐 자기한테 전화하라며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자 하더라고요. 오래 알고 지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라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니 신기했어요.
남편의 바람,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제 치부를 전부 이 친구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입이 무거웠어요. 이래저래 힘들고 혼자 외톨이처럼 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집이야? 장인어른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부동산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었거든. 원래 가격보다 2억이나 더 높게 사겠다 하더라고. 지금이 기회야, 빨리 계약하자. 남편은 어떻게든 아빠의 건물을 팔아먹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되어 매수자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직 건물은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팔린 것처럼 떠들고 다녔고 주변에 급전을 땡겨서 공장 부지까지 매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건물을 팔고 본인 사업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다니던지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동안 아빠의 유산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고 세금을 처리하러 다니느라 저는 제 나름대로 바빴어요. 아빠가 혼자 사시던 집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남편은 그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마 아파트와 건물의 가격 차이가 있으니 그건 푼돈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허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간 채 본인 명주를 앞당기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등을 떠민 적도 없는데 스스로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는 중이었어요. 남편이 어디까지 혼자 김칫국을 먹을 수 있나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빠 건물의 상속인은 자녀인 저였고 명의 역시 제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칼을 빼들지 않으면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산 상속 정리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는데 마침 이혼 소송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제 모든 상황과 친구가 수집해준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 소송 준비도 조용히 하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편은 매수자를 데리고 부동산으로 오겠다 했고 저도 부동산에서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동행해 줄 수 있냐 물었더니 흔쾌히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남편에게 건물을 팔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마시며 주위에 투자까지 받았으니 이 모든 정황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로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어떠한 희망의 끈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독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고 집에서 살림만 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더 냉철하게 머리를 굴릴 수 있었죠. 제가 주부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골프장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다닐 수 있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부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 입관이 끝나자마자 부동산의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했냐고 묻고 싶었어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인간 취급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왔어? 우리도 방금 전에 도착했어. 인사해. 우리 건물 매수하겠다는 사장님이셔. 포항에서 과메기 공장 하시는데 엄청난 현금 부자야. 근데 옆에 같이 오신 분은 누구야? 아, 당신은 오늘 처음 보겠네. 인사해. 아빠 유산 세금이나 법 문제를 도와주신 윤 변호사님이셔. 그래? 역시 당신은 꼼꼼하다니까. 이런 큰일에는 변호사가 함께 해야 확실하지. 남편은 매수자와 함께 나타났고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 부동산을 찾았어요. 잔뜩 신이 난 남편은 그 건물이 얼마나 노른자 땅에 있는 알짜배기 건물인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미리 작성해둔 건물 매매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셨고 남편은 빨리 도장 찍으라며 재촉을 했습니다. 여보, 뭐해? 여기 사장님 기다리시잖아. 어차피 계속 봐봤자 뭔지도 이해 못해. 그냥 빨리 도장부터 찍어. 저는 그 서류를 변호사님께 건넸고 변호사님이 확인을 하시더니 미리 저와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확실하네요. 유산 상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매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두 분의 이혼 서류입니다. 사기와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놀라 눈이 빠질 것처럼 커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쳐? 저는 남편에게 미리 뽑아온 사진과 핸드폰으로 옮겨놓은 더러운 녹취록들을 틀어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색깔이 다채로워졌고 이건 전부 조작이라며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진을 한 장 한 장 확인할 때마다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결정적으로 남편을 당황하게 한 건 바람 피운 증거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제가 건물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미 주변에 투자를 받고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해놨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대신 말을 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증거와 서류를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고 단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포항에서 올라온 사장님은 남편에게 잔뜩 화를 내고 먼저 일어나 버렸고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미안해. 전부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쪽 최 사장이 나를 꼬드겼다니까.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이해했지? 앞으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변호사님 통해서 해줘. 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를 마무리 짓고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그 사람을 뒤로 한 채 부동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상상했는데 정작 저는 별말도 못하고 저희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눈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남편을 보며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마 후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과 그 여자까지 고소했죠. 남편은 주변 사장들에게 빌린 돈과 15%가 넘는 이자로 빌린 급전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공장 부지로 사뒀던 토지를 헐값에 급매로 처분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원래 하고 있던 공장까지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으로 받는 위자료는 제게 큰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평생 뼈저리게 후회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희 변호사님이 일을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꼴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욕심이 크면 화를 부른다고. 친정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상속받을 유산에 침을 흘리며 본인 사업을 키울 생각을 했던 것이 독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버렸고 본래 하던 사업까지 매각을 했지만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공장 부지 매입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거래처가 전부 끊기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짧은 시간에 아빠를 잃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나버렸지만 요즘은 종종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걸 먹고 커피 한잔하며 수다를 떠는 걸로 낙을 찾고 있어요. 처음 용기를 내서 제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해주었던 그 친구에게는 따로 만나 충분한 사례를 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라며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불행하고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일만 제 앞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